한국은 로켓을 못 만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나로우주센터에 서 있었죠. 제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삼각대, 그리고 한국의 로켓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저와 주변 기자들은 똑같이 생각했죠.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올라갈까? 그런데 갑자기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발사 직전, 센서 이상. 보통은 여기서 발사 취소해요. 저도 바로 속으로 메모했죠. 한국, 또 실패. 기사 제목은 이렇게 가겠군. 하지만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르르 뛰쳐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소리치며 정신없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18분. 딱 18분 후 스피커에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문제 없습니다. 발사 재개합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외신 기자들의 표정이 전부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저게 가능한가? 그리고 새벽 1시 13분. 한국의 누리호가 밤하늘을 밀어올리듯 불기둥을 뿜어올랐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스페이스X가 5번째 시도에서 겨우 해낸 정확도를 한국이 4번째 발사에서 조용히 넘어서는 순간을요. 그날 이후 제 노트에 적힌 문장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뒤쫓는 나라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크입니다. 25년 동안 전 세계 로켓을 지켜봐 온 유럽 우주 전문 기자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된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X가 9년 걸린 길을 한국이 어떻게 5년짜리 계획으로 따라잡으려 하는지, 그리고 방산 기술과 장인의 손길이 어떻게 우주로 올라가게 됐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긴 사연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국 1회성 성공일 뿐이겠지. 저는 나로우주센터 외신 취재존에 앉아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손가락 끝이 시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기사 제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로켓, 또다시 시험대 위에. 저는 25년간 유럽 우주 전문 기자로 일했어요. 프랑스 기아나의 아리안 로켓부터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9까지 제가 보지 못한 발사장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로켓 기술이란 게 얼마나 잔인한 세계인지를요. 옆자리 독일 기자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마르크, 이번에도 힘들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동정심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한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었죠.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3차 발사 때 운이 좋았던 거야. 이번엔 다르겠지. 주변 외신 기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기대보단 걱정, 희망보단 회의. 카메라 앞에 놓인 삼각대 사이로 누리호가 보였습니다. 하얗고 가느다란 로켓 한 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저게 정말 우주까지 갈 수 있을까? 한국은 2013년에야 겨우 나로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엔진을 빌려서요. 순수 자체 기술로 만든 로켓은 누리호가 처음이었죠. 겨우 3년 전 일이에요. 제가 본 역사는 달랐습니다. 스페이스X도 처음 3번은 실패했고 유럽의 아리안도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로켓은 그런 겁니다. 천천히 실패를 쌓아가며 배우는 기술이죠. 그런데 한국은 너무 빨랐어요. 너무 조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 우주 개발 역사 20년. 독자 로켓 경험 3년. 이번 4차 발사 성공 확률. 문장을 다 쓰기도 전에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초, 9초, 8초.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25년을 일했지만 발사 순간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제 긴장은 기대가 아니라 불안해서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발사 정지. 센서 이상. 스피커에서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죠.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센서 이상으로 중단. 제목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어. 난 이미 기사 제목도 정해놨어요. 왜 아무도 뛰지 않지? 저는 고개를 들어 관제센터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프랑스 기아나에서 아리안 로켓 발사가 중단됐을 때 저는 봤어요. 엔지니어들이 우르르 뛰쳐나오는 걸요.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헤드셋을 벗어던졌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최소 6시간은 지나야 재발사 여부를 결정했죠. 그게 정상이었어요. 로켓 발사 중단은 재난입니다. 수백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당연히 아수라장이 되는 게 맞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손가락만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죠. 옆에 있던 영국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마르크,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글쎄, 포기한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집중돼 있었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발사 중단 후 5분이 지났습니다. 보통은 이 시간이면 공식 발표가 나와요. 오늘 발사는 취소됐습니다. 다음 발사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주변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접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노트북을 덮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한 엔지니어가 일어섰어요. 그는 다른 엔지니어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다시 앉았어요. 저 사람들, 지금 뭘 하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독일 기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르크, 우리 그냥 가자. 어차피 오늘은 끝난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제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죠. 마치 뭔가 중요한 순간을 놓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18분째.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센서 점검 완료. 문제 없습니다. 발사 재개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주변 기자들도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멍하니 서 있었고 누군가는 접었던 카메라를 황급히 다시 펼쳤어요. 프랑스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르크, 방금 뭐라고 했어? 발사 재개. 그렇게 들렸어. 18분 만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18분. 18분 만에 센서 점검을 끝내고 발사를 재개한다고요? 스페이스X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NASA도 못한 일이었어요. 유럽 우주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못한 일이었죠. 저는 관제센터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었고 환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죠.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저는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18분. 불가능한 숫자. 그리고 스피커에서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초, 9초, 8초.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심장이 다르게 뛰고 있었어요.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18분. 난 평생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뭘 써야 할지 몰랐죠.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5초, 4초, 3초. 주변 기자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회의적인 눈빛이 아니었죠. 뭔가 믿을 수 없는 걸 목격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2초, 1초, 점화. 그 순간 누리호 아래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얀 로켓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땅을 박차고 올라갔어요. 불빛이 새벽 하늘을 밝혔고 굉음이 제 가슴을 흔들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5년 동안 수십 번의 발사를 봤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제 눈은 로켓이 아니라 관제센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누군가는 모니터를 응시했고
누군가는 헤드셋을 쓴 채 조용히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지만 당황한 건 아니었어요. 일단 분리 성공. 스피커에서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발사 후 정확히 127초. 계획대로였죠. 2단 점화 성공. 다시 멘트가 나왔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독일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완벽하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8분 전까지만 해도 이 발사는 중단됐었어요. 센서에 이상이 생겼고 모두가 실패를 예상했죠. 그런데 지금 이 로켓은 완벽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페어링 분리 성공. 위성 모사체 분리 준비. 멘트가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전 제가 처음 프랑스 기아나에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신입 기자였고 아리안 로켓 발사를 취재했죠. 발사 30분 전에 센서 이상이 생겼어요. 발사는 취소됐습니다. 다음 발사까지 3주가 걸렸어요. 유럽 우주국은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했고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들였죠. 3주 동안 밤낮으로 일했고 그제야 다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로켓은 그런 겁니다. 한 번에 이상 신호가 나오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18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영국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르크, 너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8분이라는 숫자가 제 머리를 계속 때렸어요. 18분. 겨우 18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담배 2개비 피울 시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뭘 한 걸까요? 센서 데이터를 분석했을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을 거예요. 해결 방법을 결정했고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했을 겁니다. 그리고 발사 재개를 선언했죠. 18분 만에. 위성 모사체 분리 성공. 목표 궤도 진입 확인. 스피커에서 마지막 멘트가 나왔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껴안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주변 외신 기자들도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독일 기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르크, 기사 써야지. 한국이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써놓은 제목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센서 이상으로 중단.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죠. 한국 18분 만에 불가능을 뒤집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이 문장으로는 오늘 제가 본 걸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18분. 이 숫자가 내 25년 경력을 흔들어 놓았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보다 더 정확하다고? 한국이? 저는 브리핑룸에 앉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어요. 목표 고도 550km, 실제 투입 고도 601.3km.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오차 범위 0.24%입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0.24%? 진짜야? 저는 노트북에서 제가 정리해둔 자료를 열었어요. 스페이스X 팰컨 9의 발사 기록이었죠. 1차 발사 실패, 2차 발사 실패, 3차 발사 실패, 4차 발사 부분 성공, 5차 발사 목표 궤도 진입 성공. 스페이스X가 정확한 궤도 투입에 성공한 건 5번째였습니다. 그것도 2008년이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회사 존폐를 걸고 마지막으로 시도한 발사였죠. 그런데 한국은 4번째에 해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발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1차 발사 때는 모의 위성 분리에 실패했고 2차 발사 때는 산화제 탱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목표 궤도에 진입했고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정밀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노트에 적기 시작했죠.
1차 실패, 2차 실패, 3차 성공, 4차 정밀 성공, 4번의 발사. 단 4번 만에 한국은 스페이스X가 5번 만에 도달한 수준에 올라선 겁니다. 영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0.24% 오차는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입니까? 발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발사체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술렁였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자료를 검색했죠. 아리아노, 펠컨 9, H-IIA, 소유즈. 각국의 주력 로켓들의 정확도 데이터를 찾았어요. 숫자들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0.24%는 정말로 최상이었어요.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독일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마르크, 뭐가 말이 안 돼? 전부 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로켓 개발을 시작한 게 2010년이야. 겨우 15년 전이지. 그 전까지는 러시아 엔진을 빌려 쓰던 나라였어. 순수 자체 기술로 만든 로켓은 누리호가 처음이고. 그래서 스페이스X는 2002년에 설립됐어. 첫 성공까지 6년 걸렸지. 유럽은 아리안 로켓 개발에 20년 걸렸어. 일본도 30년 넘게 시행착오를 겪었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4번 만에 여기까지 왔어. 이게 말이 돼? 독일 기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이잖아. 우리 다 봤어.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누리호의 비행 궤적이 나타났어요. 완벽한 포물선이었죠. 일단 연소 127초, 분리고도 59km. 2단 연소 143초, 분리고도 258km. 3단 연소 521초, 최종 고도 601.3km.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 궤적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5년 전 프랑스 기아나에서 봤던 아리안 로켓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봤던 펠컨 9이 떠올랐어요. 5년 전 다네가시마에서 봤던 H-IIA가 떠올랐죠. 모두 훌륭한 로켓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누리호는 달랐어요. 완벽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어요.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계속 앉아서 화면을 바라봤죠. 프랑스 기자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마르크, 기사 빨리 써야 해. 이거 큰 뉴스야. 알아.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아까 적어둔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 멀었어.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죠. 한국은 더 이상 뒤쫓는 나라가 아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5년 로드맵이 가능한 건가? 말이 되네. 저는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따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는지. 김 박사라는 엔지니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누리호 엔진 개발팀장이었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스페이스X는 첫 성공까지 6년 걸렸습니다. 유럽은 20년, 일본은 30년이 넘게 걸렸죠. 그런데 한국은 4번의 발사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비결이 뭡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네. 우리는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데이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4번의 발사로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는 200개 항목입니다. 엔진 연소 시험은 130회 실시했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30회요? 네. 누리호 엔진 개발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130회 연소 시험을 했죠.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험한 겁니다. 김 박사가 화면을 넘겼어요. 여기 보시면 75톤급 엔진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는 이 엔진 하나를 130번 태웠어요. 매번 온도, 압력, 진동, 연소 효율을 측정했죠. 저는 숫자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그럼 연간 13회 정도 시험한 건가요?
초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연간 20회에서 40회까지 늘렸어요. 시험 주기를 대폭 단축한 겁니다. 저는 펜을 멈췄어요. 잠깐만요. 연간 40회요? 네. 스페이스X도 그 정도는 안 했을 텐데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스페이스X는 연간 10회에서 15회 정도였죠. 우리는 그 2배 이상 시험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스페이스X 자료를 찾았죠. 펠컨 9 멀린 엔진 개발 기록.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총 75회 연소 시험. 연간 평균 12.5회였습니다. 한국은 연간 40회.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시험 주기가요. 엔진 하나를 한 달에 3번 이상 시험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시험 후 데이터 분석하고 문제점 찾고 개선안 만들고 다시 준비하는 데만 몇 주는 걸릴 텐데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방법을요? 서양은 한 번 시험하고 완벽하게 분석한 뒤 다음 시험을 준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시험하고 빠르게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한 번 시험하면 일주일 안에 다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했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했죠. 그리고 다시 시험했어요. 저는 펜으로 노트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실패도 많았겠네요. 맞습니다. 초기엔 실패가 많았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빨라졌죠. 김 박사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르크 기자님, 로켓 개발에서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시험 횟수에 비례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페이스X가 6년 동안 75번 시험했다면 한국은 10년 동안 130번 시험한 거군요. 네. 우리는 시간은 더 걸렸지만 경험은 더 많이 쌓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데이터를 늘렸다.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오늘 아침 18분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18분이요? 네. 센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130번의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분 만에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만약 데이터가 적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더 많이 준비했던 거였죠. 130번의 시험, 200개의 데이터, 연간 40회의 실험.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저는 김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5년 로드맵도 가능하겠네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2027년까지 누리호 개량형을, 2030년까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이 빠른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시간을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압축한 거였어요. 세계 최초. 이 작은 나라가 그걸 먼저 해낸다고. 저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김 박사가 제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마르크 기자님, 한국 우주산업은 정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도 하고 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작은 로켓 하나가 나타났어요. 누리호보다 훨씬 작았죠. 높이 10m 정도 되는 시험용 로켓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한국 스타트업이 만든 하이브리드 엔진 로켓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로켓이 불기둥을 뿜으며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100m, 200m, 300m. 그리고 정점에서 멈췄죠. 거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로켓이 공중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엔진 노즐이 아래를 향했고 추력이 분사되기 시작했어요. 로켓이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그리고 착륙했습니다. 수직으로.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수직 이착륙입니다. 그것도 파라핀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으로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로켓이 떠오르고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착륙하는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게 언제 일입니까? 올해 3월입니다. 3월이요? 그럼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죠.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결합한 방식.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지만 추력 제어가 어려워 상용화가 힘든 기술. 스페이스X도 시도했다가 포기한 기술이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스페이스X도 이거 못했잖아요.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수직 이착륙은 세계 어디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입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 스타트업이 스페이스X도 못한 걸 해냈다고요? 영상이 증거입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봤어요. 로켓이 공중에서 멈춰 선 장면. 엔진이 방향을 틀어 추력을 분사하는 장면. 그리고 부드럽게 착륙하는 장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2017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직원은 50명 정도고요. 50명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스페이스X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대 기업들도 못한 걸 50명짜리 스타트업이 해냈다고요?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한국엔 이노스페이스, 컨텍, 스페이스워크 같은 우주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모두 재사용 로켓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2017년 설립, 50명,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 수직 이착륙 성공.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뭡니까?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이게 한국입니다. 정부도 하고 기업도 하고 스타트업도 해요. 모두가 우주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저는 세계 각국의 우주 산업을 봤습니다. 미국은 나사와 스페이스X가, 유럽은 ESA와 아리안 스페이스가, 러시아는 로스코스모스가 주도했죠. 대부분 거대 조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 연구소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50명짜리 스타트업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로켓이 착륙하는 순간 화면 구석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로 껴안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들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제가 뭔가를 봤습니다. 열정이었어요. 순수한 뜨거운 열정.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를 바라봤죠. 제가 틀렸습니다. 뭐가요? 한국을요? 저는 한국이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선진국들이 만든 길을 천천히 걷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 그 하늘 너머로 한국이 향하는 곳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였습니다. 기계가 못 간 길을 한국은 사람의 손으로 깎아냈다. 저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실에 서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제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다며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연구실 중앙에 큰 원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에 들어갈 광학 거울입니다. 지름 0.8m예요. 저는 그 거울에 다가갔어요. 표면이 완벽하게 매끄러웠습니다. 제 얼굴이 왜곡 없이 비쳤죠. 이 거울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연구원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이 거울의 표면 오차는 0.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얼마나 정밀한 겁니까? 머리카락 굵기가 약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거울의 오차는 그것의 5000분의 1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00분의 1이요? 네. 거울 전체 표면에서 높낮이 차이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 이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거울을 다시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이런 거울은 어떻게 만듭니까? 특수장비로 깎나요?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깎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손으로요? 사람 손으로 이걸 깎았다고요? 네. 한국의 광학장인들이 2년 동안 300번 넘게 측정하고 깎아서 만든 겁니다. 연구원이 작업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작은 연마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연마에 쓰는 도구입니다. 이걸 손으로 잡고 거울 표면을 미세하게 깎아내죠. 저는 도구를 들어봤습니다. 가벼웠어요. 이걸로 어떻게 머리카락의 5천분의 1을 깎아낼 수 있습니까? 경험입니다. 한국 광학장인들은 30년, 40년을 이 일만 해온 분들이에요. 손끝 감각으로 0.01 마이크로미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이 거울을 만드신 장인입니다. 사진 속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하얀 작업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죠. 그의 손에는 작은 연마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광학 렌즈와 거울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한국의 1세대 광학장인이죠.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 장인의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거울에 쏟아붓고 있었죠. 나사나 유럽 우주국은 어떻게 만듭니까? 기계로 만듭니다. 수천억 원짜리 초정밀 연마 장비를 사용하죠. 그럼 한국은 왜 기계를 안 씁니까? 연구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어요. 초정밀 장비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기로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장인을 찾은 거군요. 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계로 만든 것보다 더 정밀. 나사의 허블 망원경 거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저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매끄러운 표면 하나하나가 장인의 손끝에서 나온 거였어요. 300번의 측정, 2년의 시간, 그리고 40년의 경험.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럽은 기술의 대륙이에요. 정밀 기계, 첨단 장비, 자동화 시스템. 우리는 그걸로 세상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계가 없으면 사람이 했어요. 장비가 없으면 손으로 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기계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이 거울은 언제 우주로 갑니까? 내년입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에 탑재돼서 우주로 올라갑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25년간 우주를 취재한 기자. 세계 각국의 최첨단 기술을 본 기자. 그런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이었어요.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이장인분은 왜 이 일을 합니까? 40년 동안 렌즈와 거울만 깎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손으로 만든 거울이 우주로 올라간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한국은 이렇습니다. 정부도 연구원도 스타트업도 장인도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우주로 가는 꿈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거울 표면에 닿았죠. 25년 동안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최첨단 로켓, 거대한 발사대, 수천억 원짜리 장비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달랐어요. 한 장인의 손. 그 손이 2년 동안 300번 깎아낸 거울. 그리고 그 거울에 담긴 꿈.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죠.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우주를 향한다. 손이 떨렸어요. 제 25년 경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세워지고 있었어요. 오늘 나는 한 나라가 미래로 뛰어오르는 순간을 보았다.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일주일 전 저는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로켓을 못 만든다. 그게 제 확신. 25년 경력의 확신.
세계 각국의 우주산업을 본 기자의 확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18분 만에 문제 해결. 0.24%의 궤도 오차. 스페이스X보다 빠른 성장 속도.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130회의 엔진 연소 시험. 연간 40회의 실험 주기. 4번의 발사로 확보한 200개 데이터. 숫자들이 화면을 채워갔어요. 세계 최초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 수직 이착륙. 50명 스타트업이 만든 기적. 그리고 장인의 손으로 깎아낸 0.8m 광학 거울.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나로우주센터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외신 기자들의 회의적인 표정.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멈춘 순간. 그때 저는 확신했죠. 한국은 역시 안 돼. 하지만 18분 후 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을 했죠. 130번의 시험이 만든 데이터로.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줄인 게 아니다. 데이터를 늘렸다. 경험을 압축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문장이 이어졌어요. 스페이스X는 9년 걸렸다. 한국은 5년 로드맵을 세웠다. 2027년 누리호 개량형, 2030년 차세대 발사체. 그들은 계획대로 가고 있다. 저는 김 박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죠. 정부 연구소가 누리호를 쏘아 올리고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를 만들고 장인이 손으로 우주를 깎아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우주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일본은 30년 걸렸다. 유럽은 50년 걸렸다. 한국은 15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다. 속도로 보면 미국 다음이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한국은 더 이상 뒤쫓는 나라가 아니다. 이 문장을 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제 편견과 싸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뒤쫓는 나라가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나아갔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남쪽 하늘이 보였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누리호가 쏘아 올라간 자리가 있었죠. 비행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일주일 전 누리호가 떠오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올라가던 모습. 18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하던 모습. 0.24%의 정확도로 목표 궤도에 진입하던 모습.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기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가 남아 있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걸 본 감동.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우주를 향하는 걸 본 감동. 그리고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걸 본 감동.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2025년 한국 나로우주센터. 나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한국은 더 이상 뒤쫓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앞서가고 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졌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모두 훌륭한 나라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원도 부족하고 역사도 짧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0번 시험했고 300번 깎았고 18분 만에 해결했어요.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나로우주센터에서 봤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눈빛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정만 있었죠. 우주를 향한 순수한 열정.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형제의 나라다.
UAE 대통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이루는 나라.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한국은 어디까지 갈까요? 달일까요? 화성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그곳에 도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기사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한국 18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하다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역사.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전송. 제 기사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너머로 무한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 하늘 어딘가에 한국이 향하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만든 아름다운 기적에 대한 감동. 여러분, 오늘 마르크 기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한국에서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바꾸게 된 일주일이었습니다. 18분 만에 문제 해결. 스페이스X보다 빠른 성장 속도. 세계 최초 파라핀 하이브리드 엔진 수직 이착륙. 그리고 장인의 손으로 깎아낸 우주 거울. 한국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자긍심을 드릴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동 전달부는 앞으로도 세계가 놀란 한국의 이야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